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 인사이더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개론적으로 GI 토픽을 좀 해봤고요. 오늘은 쉬운 거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 토픽은 위식도 역류 질환,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그래서 GERD라고 하죠. 미국에서 GERD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 GERD 알아볼게요. 너무 쉬운 토픽이라서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걸드 이게 이제 미국 성인의 15에서 한 3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갖고 계시고 사이드로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은 시험 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스쳐가듯이 리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걸드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고 크로닉한 컨디션이에요. 즉 이제 한두 번 내가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증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속쓰림과 역류가 있을 때 진단을 받습니다. Heartburn and regurgitation. 그래서 chronic condition이다. 단어에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듯이요. 위산 이제 gastric acid가 이제 하부 식도로 이제 역류가 되면서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산제를 먹고서 이제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이제 간혹 검사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것 때문에 검사를 막 특별하게 많이 하진 않아요. 이제 간간이 뭐 이제 뭐 하부식도 pH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를 한다거나 그래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식도염 소견이 있을 때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 사이트에서 이제 따온 그림인데요. 식도에서 이제 위로 음식물이 이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소화에 그리고 그러니까 위산, 그러니까 gastric acid가 역류되지 않도록 이제 밸브가 있어요. 이게 이제 lower esophageal sphincter 그래서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괄약근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위액이 하부식도 를 자극하면서 이제 헐번이랑 이제 계속해서 리거지테이션이 있으면서 이제 크로닉하게 진행돼서 걸드가 된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gastric acid 즉 위산은 굉장히 강산이다. 그래서 이게 pH가 1.5에서 한 3.5 정도 수준이라는 거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제 조금 이제 어드밴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해부학적으로 이제 esophageal gastric junction 즉 EGJ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쪽 부분으로 해서요. 이제 스토마 캔서랑 에소파지얼 캔서 그 호발 부위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임상에서 이제 이미징 리포트 보셔야 되는 데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우리 널싱 인사이더 선생님들은 요거까지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드 위험 요소는 이제 뭐 상식선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우선 복압이 올라가거나 이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obesity, 그 비만, 그리고 pregnancy 그리고 임신하셨을 때 그리고 아니면 뭐 hiatal hernia라고 해서 식도 열공 탈장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식도 한 부분이 이제 다이아프램으로 이제 탈장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술 담배 하시는 분일수록 당연히 위험하죠. 이제 술 담배는 이제 케미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뭐 식도랑 그 안쪽으로 계속 점막에 그 케미칼에 익스포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고 그리고 고지방식이라거나 뭐 초콜릿 자극적인 음식들 다 안 좋고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빵빵하게 한 다음에 뭐 밤에 누워 있으면 더 역류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특정 약물도 이제 위 운동에 이제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조절이 가능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 교육이나 인터벤션은 이제 이 modifiable한 리스크 팩터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오베스리 그러니까 비만이 나와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요. 비만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 뭐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BMI more than 30, 즉 이제 30 이상일 때 이 비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앵클렉스에서의 BMI에 대해서 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좀 아셔야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웨이트랑 헤이트 그 킬로그램이랑 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되고 근데 이제 미국 자체에서 뭐 인치랑 파운드를 쓰거든요. 단위가 조금 다른데 일단 시험 문제로는 요게 요 밑에 있는 매트릭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BMI 기준으로 obese 그리고 overweight 그리고 normal BMI 레인지 정도 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normal range is 18.5 to 24.9. 그 overweight 같은 경우는 25 to 29.9. 그 obese 같은 경우에는 30, more than 30. 이때 우리가 obese를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5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 2, 3.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obese는 more than 30라는 거는 꼭 알고 계시고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걸드로 돌아와서 걸드 증상은 이제 아까 리뷰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heartburn, regurgitation이 있었고 그 외에 nausea, 메스꺼움 그리고 epigastric pain 그래서 심와부 통증 그리고 속쓰림과 역류가 계속되니까 이제 수면 장애가 이럴 수 있어요. sleep disturbance 그리고 제산제 복용한 다음에 증상이 좀 완화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제 마른 기침이 있을 수 있다. dry cough가 있는데 여기서 마른 기침은 왜 있을까요? 이제 dry cough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계속 위로 역류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업 하다가 파링스, 인두까지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링스가 자극이 되면서 coughing이 계속 나오고 이유 없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게 라링스, 즉 후두까지 자극을 할 경우에는 hoarseness, 즉 이 쉰 목소리 증상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드밴스된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보시진 않지만요. 이제 뭐 dry cough 정도는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환자가 위에 설명한 이제 증상과 함께 이제 만약에 이제 아래 제가 말하는 이제 alarming sign and symptoms 이게 있으면은 그냥 걸드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검사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 검사나 뭐 pH 검사나 뭐 카리악 워크업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요. 디스파지아, 그리고 연하곤란, 오디노파지아, 연하통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 언어인데 이게 조금 다른 거니까 요 그 단어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디스파지아, 오디노파지아 있고 이제 coughing up the blood, 그러니까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weight loss, 좀 봤더니 몇 달 사이에 뭐 몸무게가 5에서 한 10kg까지 확 빠졌다.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캔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실 때 이제 환자가 왔다. 갑자기 왔다. 근데 환자 급하게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심장이 아프고 속쓰리고 갑자기 나지할 것 같고 지금 막 토는 안 나는데 막 울렁울렁거리고 식은땀이 좀 나와. 그래서 이제 뭐 너싱 어시스턴트나 뭐 선생님들 RN 선생님께서 바이탈을 바로 딱 쟀더니 혈압이 뭐 80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이제 너무 이제 클래식하죠. 카리아 워크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이제 이럴 때는 일단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IV 인서션 하시면서 피 검사 라인보 바로 이제 싹 뽑아 놓으시고 페이지머시 딱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다 요게 워크업 나갈 거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참 카리악 오리진인데 이제 모호하게 위장관계, GI 증상으로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프로액티브하게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영상 마지막 쪽에 이제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이제 만든 영상을 링크할 건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그 링크를 하는데요. 이제 여성의 heart attack을 그린 이제 영상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heart attack이 그냥 뭐 클래식한 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모호하게 올 수 있으니까 좀 염두하시면서 환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드 치료는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위험 요소를 없애버리면 돼요. 뭐 약딕 죽은 이거 먹으면 나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가장 1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뭐 운동해라, 다이어트 조절해라, 금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거 다 인커리지하는 게 다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리고 뭐 히스타민 2 블로커, 엔틱시드, 프로키네틱스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약은 이게 다음번에 이제 위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스토막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PPI부터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거니까요. 요 약 쓴다는 걸 아시면 되고 1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PPI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PPI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PPI를 많이 쓴다. 그리고 그 외에도 히스타민 2 블로커, 엔틱시드, 프로키네틱스 이렇게 보조적으로 쓴다 아시면 되고 뭐 아까 뭐 쭉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치료제가 많이 했는데도 이 정도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랑 메디케이션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further workup이 들어간다. 뭐 검사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싱은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 이제 modifiable한 리스크 팩터를 조절하는 게 너싱이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를 빨리빨리 조절해 주는 게 우리의 포커스고 우리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 다 해 주면 돼요. 금연하셔라, 살 빼라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추가로 뭐 하시면은 뭐 너무 꽉 끼는 옷 안 입도록 하시고 비만이 고도 비만이시거나 이제 뭐 밤중에 너무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위에 역류가 있다 그러시면은 주무실 때 베개 한두 개 정도 더 올리고 자라라는 식의 이제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뭐 소다, 뭐 술, 고지방식을 다 빼도록 이제 조언하시면 되고 자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하고 주무시기 전에 바로 먹지 않고 이제 최소 2시간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이제 식사하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조언하시면 됩니다. 이제 앵클렉스 문제랑 이제 설명서들을 제가 이제 좀 리뷰를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좀 토마토가 나와요. 토마토스. 그래서 토마토 산도가 이제 4.3에서 4.9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토마토도 이제 산이 들어있는 식품이라는 걸 좀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에서 토마토가 간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모든 선생님들 초콜릿 좋아하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pH가 6.3, 6.3에서 6.7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성은 아닌데 또 자극적인 음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뭐 좀 찾아봤더니 이게 뭐 코코아 성분이 세로토닌과 연결이 돼서 뭐 이게 식도 과략근을 이완시킨다 뭐 이런 설명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가 못 찾겠어요. 이거에 대한 사이언틱한 에비던스를 못 찾았어요. 어떤 논문을 찾아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건 좀 아리까리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뭐 2006년도에 나온 어떤 뭐 스탠포드 리포트에서는 뭐 초콜릿이나 와인, 뭐 스파이시 푸드 이런 건 좀 오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약간은 이제 에비던스가 조금 미약하다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앵클렉스나 이제 뭐 간호학 관련 문서 서적에서는요 토마토, 초콜릿, 커피, 스파이시 푸드 다 안 돼요. 이거 다 걸드에서는 피해야 되는 음식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오늘 뭐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걸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PPI,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좀 알아볼게요. PPI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임상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별별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좀 아셨으면 하는 약 중 하나라서 이제 하나로 따로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비디오 링크 할 거니까 아메리칸 헐드 어소시에이션에서 제작한 이제 Women's Heart Attack 비디오 꼭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